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 한교과서 1 제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뒤집어 읽기를 통한 깨달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는요 17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뒤집어 읽기를 통한 깨달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규보는 흔히 천재적 작가로 일컬어진다. 굳이 천재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천재라고 해도 사실은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그가 지어서 남긴 한시만도 8천여 수나 되는데 그는 꿈속에서까지 시를 지었다고 한다. 또 스물도 못되어 당대 최고의 문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중림고희를 휘젓고 나온 경력이 있다. 중림고희라는 거 옆에 있죠. 고려후기 7선비, 아주 똑똑한 선비 7명이다 라는, 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런 제주꾼인 만큼 그의 글은 늘 기발함과 참신함이 물씬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설 작품 12편이 일률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4-5작품 정도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편이다. 글을 쓰는 기본 틀은 먼저 남들의 생각을 늘어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신의 의견을 밝혀 상대를 격파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천재적 면모를 갖고 있는 이규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들과 이거로 묶어볼까요? 의견이 다른 데만 치중한다면 훌륭한 글이 되기보다는 괴팍한 글이 되기 십상이다. 자, 남들과 의견이 다른 그것을 격파시키기 위해서만 글을 쓴다면 훌륭한 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볼게요. 다르게 쓰는 것에 집착하면 논리적이지 못한 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이 될 수 있음. 요컨대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듣자면 남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호응할 수 없을 만큼 괴상망측하거나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글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규보의 글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드러나는 편이다. 자, 이제 슬견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손님이 내게 말했다. 어제 저녁에 보니 웬 불량한 남자가 돌아다니는 개를 큰 몽둥이로 때려 죽이더군요. 그 영세가 얼마나 애처롭던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 여기 보세요.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 이거 중학생 때 배웠던 건데요. 자, 큰 생명체의 죽음에 대한 손님의 연민. 큰 생명체에 대한 죽음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손님은요. 그래서 다시는 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답니다.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이 이글 대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는 거기에다 이를 잡아서 태워 죽이더군요. 나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 이 슬견설 한문 수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지요. 이의 죽음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소리죠. 손님이 낙심하여 말했다. 이는 미물입니다. 이는 미물. 이가 미물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작은 생명체를 소홀히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쟤를 경시하는 태도. 작은 생명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럴듯하게 큰 것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 말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걸로 대꾸하시다니 어찌 나를 놀리시오. 손님이 항의하는 거죠. 내가 말했다.
무릇 혈기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고 싶어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야 같지 않은 게 없다오. 자, 여기 소나 말, 돼지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같지 않은 게 없다오 니은으로 묶어보시죠. 자, 이렇게 자, 보죠. 이렇게 기억 니은으로 묶어놓고 결국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어찌 큰 것만이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소. 그런즉 개나 이의 죽음은 한 가지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절한 대를 삼는 것이라고. 어찌 기롱한 것이겠소. 만일 그대가 이를 믿지 못하겠거든 왜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지 않소.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가요?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똑같이 피가 있고 살이 있지요. 그래서 아프기로 말하자면 같은 것이라고. 하물며 각각 기운과 숨을 따로 받은 것들이야 어떻겠소. 어찌 저것은 죽기를 싫어하고 이것은 좋아하겠느냐 말이오. 그러니 물러가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의 뿔을 기억 쇳뿔과 똑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같게 보시오. 자, 이거 달팽이의 뿔 작죠? 쇳뿔, 소의 뿔 크죠? 메추리 작죠? 대분 크죠? 결국 크고 작은 것을 동일하게 봐라.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구체적인 예시. 그런 뒤에라야 내 그대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하다라고 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인용했죠. 유명한 슬견설이다. 이와 개에 관한 설이라는 뜻의 이 작품은 이와 개를 차별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데 착안하고 있다. 이와 개를 차별한다. 누가요? 손님의 태도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데 착안하고 있다. 손님은 개를 보고 불쌍하다고 여겼지만 그 마음은 이 얘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왜? 이는 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규보는 점잖게 설명해 준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그 둘이 다르지 않은 것을 모르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옳다. 개도 생명체이고 이도 생명체이다. 똑같은 생명체를 보고 한쪽에서는 생명이 죽어 없어지는 데 대한 애처로움을 느끼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확실히 문제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작품의 주제는 생명 애호 사상이 된다. 약간 더 범위를 좁히면 목숨은 지배층이나 일반 백성이 모두 한 가지란 평등 사상이라고도 한다. 자, 지배층은 뭘 말하는 거야? 개. 일반 백성은 이를 말하는 거죠. 결국 개나 이나 다 소중하다. 지배층이나 백성이나 다 소중하다는 평등 사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보가 무슨 불교 교리라도 깨우쳐 주자는 것인가? 아니면 요즘 한간에 회자되는 생명 사상이라도 주창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신분차별을 철폐하자는 인본주의 구현인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느 한 곳에서 그럴듯한 답을 얻기 어렵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 작품에 나오는 두 사람이 실제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할까? 물어보나 마나 손님이다. 손님을 깨우쳐주는 이규보야 기발한 면이 있긴 해도 납득하기 곤란한 강변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하고 개하고의 죽음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작품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자, 필자만 해도 한겨울에 내복을 벗어서 이를 잡아본 세대이다. 겨울 난방도 잘 안되는 방에서 어떻게든 잠을 청해 보려는데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이의 그 느낌을 안다. 이 때문에 어때요? 불쾌감을 느낀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죽이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질적인 정도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거나 윤회를 굳건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가 죽을 때 갖는 느낌은 통쾌함이다. 이가 죽을 때 갖는 느낌은 통쾌함.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의 죽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점. 일반적으로 이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지. 자, 만일 그런 이를 일반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면 이 규범은 그를 잘못 쓴 작가이거나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기는커녕 백성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바퀴벌레를 잡을 때 혹시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는 대응으로 본다면 이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미물들, 이나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죽어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못 느낀다. 그런데 개의 경우는 다르다. 적어도 개는 인간과 정서의 교감을 나누는 몇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장 충직한 동물이요 가장 친근한 친구이기도 하다. 대체 어떤 동물이 그렇게 주인을 보며 꼬리를 치고 회에 다닐까 생각해보자. 개나 소의 도살 장면에서 웬만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쫓겨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권운동가와 권력자를 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다. 똑같은 사망 소식이더라도 망명가와 파렴치범을 보는 시간은 같을 수 없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각 같을 수가 없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그러나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무조건 같게 보라는 식의 도인 같은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보자 이 소리죠. 중요한 점은 사고의 폭이다. 손님이 사고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크기에 입각해 있다. 물론 크기는 대단히 중요한 척도이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 음식이더라도 그 양이 손톱만큼도 안 된다면 집에서 끓인 라면 한 그릇만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하면 다른 것들을 보는데 경계가 된다. 사물의 본질을 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손님이 개나 이를 단순히 크기만으로 말하는 데 거사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법을 깨우쳐 주려고 한 것이다. 다른 여러 기준을 무시하고 기억 한 가지 기준으로 획일화해서 생기는 폐단을 극복해보자는 것이 바로 이 규보가 주는 깨달음이 아닐까 한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슬기현설의 주제예요. 슬기현설의 주제. 바로 이 규보가 주려는 깨달음이 아닐까 한다.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본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뒤집어 본다는 뒤집어 보기라는 게 제목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세상이 즐거울 수 있다. 괴로운 세상이 있을수록 뒤집어 보자. 이규보가 뒤집은 것을 왜 우리는 못 뒤집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규보의 가르침에 대한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 보자. 뒤집어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 깨달음을 준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갈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글의 종료는 설명문이다. 죄송합니다. 비평문이다. 비평문. 자, 주제는요. 설견설의 의미의 재구성. 설견설 의미의 재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폭을 넓히자.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폭을 넓히자. 특징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은 자, 슬견설의 일반적인 의미의 반론을 제기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특징.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슬견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읽기를 통한 깨달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